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 근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올해 봄부터는 홍천 정원일기를 주 콘텐츠로 다루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의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의 근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새로 들인 식물들과 그동안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보인 식물들 위주로 10가지를 골라 근황을 전해드려 볼게요. 오늘 소개할 식물들 말고도 집에 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식물들도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는 식물들 중에 또 근황이 궁금한 식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편은 그 식물들 위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식물은 흰무늬 바나나입니다. 사실 작년 겨울에 조인폴리아에서 죽어가던 흰무늬 바나나를 데려와 살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 개체는 제가 어제 데려왔거든요. 동네 당근마켓에 흰무늬 바나나가 올라와서 7만원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직접 가서 봤더니 흰무늬 바나나를 정말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번식도 많이 시켜두셨길래 키우는 방법도 공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노하우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이것저것 하지 않고 기본으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흰무늬 바나나는 생각보다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체를 분양해주신 분은 여름 성장기에는 상시 저면 관수로 키워도 정말 괜찮다고 하셔서 저도 그 방법을 조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갈이도 해놓은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굳이 분갈이를 추천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 저희 집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먼저 지켜본 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키워갈지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크기가 작지만 앞으로 얼마나 크게 자라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식물은 골든 로즈마리 윌마스 골드입니다. 잎에 이렇게 노란빛이 드는 골든 로즈마리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봄에 2만원 정도 하는 포트를 하나 데려와 분갈이를 해주고 키워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골든 색감이 그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해지면 다시 엄청난 노란빛을 띠게 될 거예요. 그리고 꽃도 굉장히 잘 피우는 로즈마리 품종이라 겨울쯤에는 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하다 보니 옆에 뿌리를 내린 조그만한 가지가 하나 있어서 얘는 따로 심어두었는데요. 이 개체는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생장점이 잘려 있었는데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곁가지가 새롭게 자라나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 잘 유도해주면 티나지 않게 외목대 수영으로 키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개체도 멋지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베란다 창가에서도 빛이 부족한 느낌이라 얘는 베란다 거리대에 놔두고 키우고 있어요. 확실히 로즈마리는 빛과 통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타이거윙 무늬 보스톤 고사리입니다. 무늬 보스톤 고사리에서 변이가 나타난 개체를 보람농원에서 증식계 처음 출하했는데요. 저도 그 중에서 무늬가 좋은 개체 하나를 골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화분은 한 사이즈만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었고 흙은 예전처럼 배수에 좋은 식재를 따로 섞지 않고 그냥 원희용 상토만 사용해서 분갈이를 해보았어요. 베란다에서도 빛이 조금은 덜 드는 곳에서 키울 예정입니다. 얘가 덩치가 커지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너무 궁금한데 이번에 같이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키우고 계시다면 댓글로 어떻게 잘 키우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해 봄에 엄청난 꽃기둥을 보여주었던 상로클레마티스 카트마니조이입니다. 옆에 있는 큰 개체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처인원예 종묘와 공동구매를 했을 때 매장에서 키우던 개체를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새 줄기들이 엄청 많이 뻗어나와 오벨리스크를 거의 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을 잘 나고 봄이 되면 마디마다 꽃봉오리를 엄청 올려줄 텐데요. 상록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빛은 강하면 강할수록 꽃달림이 좋다고 해서 역시 베란다 거리대에 두고 키우고 있어요. 물주기는 겉흙이 마르면 바로 주는 방식으로 거의 2-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개체는 한번 외목대로 키워보기 위해 올봄에 10,000원 정도를 주고 심폴에서 구매한 개체인데요. 원래는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였는데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두니까 지금 키가 거의 80cm 정도까지 자랐어요. 아쉽게도 노지 활동이 되진 않아서 겨울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엔 어떤 모습으로 꽃을 피워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다음 식물은 에둘레 소철입니다. 이 에둘레 소철도 벌써 제가 키우기 시작한 지 5년 차가 되었어요. 잎 한 장짜리 어린 개체를 데려온 게 5년 전인데요. 당시 천안에서 초록무지개 식물 카페를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2년 동안 거의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 3년 동안은 잘 자라다가 재작년에 마지막 잎을 올려주고 작년에는 새 잎을 하나도 올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뿌리가 썩은 것 같진 않아서 그냥 그대로 두고 지켜봤습니다. 올 봄에도 잎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큰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2년 만에 새 줄기가 쑥 올라오더라고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발견한 건데 확실히 소철들은 성장이 진짜 느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오랫동안 성장이 멈춰있기도 한다고 해요. 워낙 느리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키워야 제대로 된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년 만에 이렇게 새 줄기 하나가 올라와 여러분들께 근황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다음 식물은 국민식물로 유명한 보석란의 한 종류인 해마리아입니다. 이 개체도 벌써 제가 3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3년 전에 꽃시장에서 한 포트에 3,000원 하던 해마리아 한 촉을 사와 심어둔 건데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가장 큰 줄기가 가장 처음 촉이고 그 다음에 올라온 개체들도 키가 많이 자랐어요. 지금도 아래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추운 곳에서 관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꽃은 보지 못했어요. 내년 봄에는 꽃을 한번 볼 수 있을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화분을 꽉 채워서 화분도 울퉁불퉁하게 변했거든요. 얘는 폭염이 조금 더 지나가면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서 계속 성장을 이어갈 생각이에요. 이 식물들은 베고니아 푸토엔시스와 베고니아 고에고엔시스입니다. 특히 푸토엔시스는 6년 전쯤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가격도 굉장히 비쌌는데 최근 2-3년 전까지 많이 보이더니 요즘은 또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초록색 잎을 가진 푸토엔시스가 먼저 유행했고 그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색이 조금 더 짙은 고에고엔시스도 함께 유행하면서 두 종류를 세트로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 개체를 함께 키우고 있는데요. 푸토엔시스는 벌써 키운 지 6-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분양도 많이 하고 계속 새끼 개체로 이어서 키워오고 있는데 지금은 자리가 부족해서 하나씩만 남겨두고 키우고 있어요. 이제 잎도 굉장히 많이 풍성해졌고 폭염만 조금 지나가면 둘 다 잎맺꽂이 번식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그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메이조던님께서 선물해주신 목베고니아 마큘라타 핑크 바리에가타입니다. 아직도 가격이 굉장히 높은 식물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마큘라타 잎에 핑크색 무늬가 들어가는 굉장히 화려한 식물인데요. 처음 왔을 때는 잎이 2장뿐이었는데 삽목에 성공하면서 지금은 잎도 많이 늘었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이번에 나온 새 잎들의 무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다행히 옆에서 새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은 무늬가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줄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보통 이런 품종들은 무늬가 좋은 개체가 나오면 번식을 해서 개체 수를 늘려가기도 하잖아요. 저도 무늬가 예쁜 아이들이 나오면 번식을 해서 조금 개체 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흰무늬 아디안텀입니다. 이 흰무늬 아디안텀도 처음에는 잘 키우지 못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상시 저면 관수로 키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개체는 포자로 직접 번식시켜 키우고 있는 흰무늬 아디안텀인데요. 작은 잎에 하얀 무늬들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귀여운 모습입니다. 점점 덩치도 커지고 있어서 더 예뻐지고 있는 상태예요. 얘도 폭염이 끝나면 중간중간 말라버린 잎들이 있거든요. 그런 잎들을 정리해주고 수영도 조금 다듬어주면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란다에는 프라그란스라는 대형 품종도 하나 있는데 얘도 엄청 잘 자라고 있거든요. 덩치가 너무 커서 오늘은 거실로 데려오지 못했는데 조만간 이 품종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세트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올해 봄 식물마켓에서 데려온 노란무늬 아디안텀입니다. 지금 보시면 잎이 많이 상해 있는데요. 제가 며칠 동안 물 주는 걸 깜빡해서 기존 잎들이 많이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물 관리를 잘 해주니까 이렇게 새 잎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얘도 조만간 시든 잎들을 한번 싹 정리해주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식물은 벌써 5년째 흙에서 키우고 있는 대왕 흰색 호접란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화원에서 판매하는 흰색 큰 꽃이 피는 일반적인 호접란인데요. 제가 흙에서도 호접란을 키울 수 있다고 소개해드린 뒤로 지금까지 계속 흙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쯤 흙갈이만 한번 해주고 지금까지 계속 같은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꽃대 2개는 작년에 올라온 꽃대가 아닙니다. 재작년에 올라온 꽃대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니 작년 가을에 이렇게 곁가지가 나오면서 올해 다시 여기에서 꽃을 피워준 거거든요. 이상하게도 작년 10월에는 새로운 꽃대를 올려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꽃눈 분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꽃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예전 꽃대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보면 올해 말에도 여기에서 한 번 더 꽃대를 올려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입장과 입장 사이 마디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마 새로운 꽃대를 2개 정도 더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꽃대가 4개가 돼서 정말 엄청난 꽃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밑둥에서 아주 귀여운 새끼촉을 하나 올려주고 있는데요. 호접란도 오래 키우다 보면 이렇게 새끼촉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당분간 분리하지 않고 2촉으로 계속 키워갈 생각인데요. 호접란을 잘 키우시는 분들은 저처럼 흙으로도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 10가지의 근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모두 각자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놓고 저는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근황이 궁금한 식물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식물들 위주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